네, 팬데믹에서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5월은 리오프닝이 점령하는 장세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웅찬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리오프닝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지금 실적 시즌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중간 점검 먼저 체크 포인트까지 받고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 한국 실적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게 나온 것 같아요. 특히 IT 하드웨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다 전체적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2분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가 훨씬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 시장에서는 또 의미 있는 우리가 포인트를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는 언택트 쪽이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 쪽이 실적이 그렇게 그렇게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애매한 상황에서도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항공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언택트 쪽 관련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수십 %씩 성장하던 것들이 다시 성장률이 예전 궤도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대를 맞춤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좀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택트 쪽은 이제 리오프닝 쪽을 상승하는 걸 보면은 이제 지금 상황보다는 미래에 대한 그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게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실적의 이 리오프닝주가 기대만큼의 실적이 잡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관련 주식들은 미국도 그렇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언택트 관련 기업들 온라인 소비로 인해서 크게 2년 전에 주목을 받았었던 기업들은 실적 여전히 괜찮지만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리오프닝에 주목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인데요. 어떤 포인트 잡고 계세요? 일단은 그쪽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증시가 4월에 되게 안 좋았고 이제 조금 이제 5월에 이제 바닥을 잡을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강력한 모멘텀 우리가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쪽에 좀 더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리오프닝 주식들을 좀 굳이 좀 이제 골라보자고 하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금리 레벨이 올라왔으니까 좀 더 저렴한 쪽으로 이제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면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 그때의 주가와 지금의 주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도 지금의 주가가 높다 이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좀 객관적으로는 이미 기대가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미 주가는 아직은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종목들로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대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쇼크 나기 이전 수준보다 더 올라간 쪽이라고 하면 항공, 여행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는 좀 보수적인 시각이신 건가요? 네, 투자자분들이 조금 안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그런 쪽보다는 이제 특히 또 요즘에 보면은 명동에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또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마스크도 벗으면서 화장품 같은 것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덜 오른 리오프닝 관련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신 것 같고요. 업종으로는 화장품 언급을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 놓지 말자라는 하나의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우리가 일상으로의 복귀되는 과정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여전한 악재는 좀 매크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긴축, 이 행보가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5월 FOMC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어떤 변수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5월 FOMC에서 50bp 인상이냐 75bp 인상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들이 많으신데요. 일단은 50bp를 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50이냐 75냐가 중요하냐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그 해요. 정도는 거의 다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죠. 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게 5월에 50을 해도 6월에 또 있고요. 7월에 또 있고요. 9월에 또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 1월 FOMC 이전에 주가가 이제 하락했다 반등을 했고 3월에도 FOMC 이전에 주가가 이제 반등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FOMC를 지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런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긴축 과정을 지나면서 물가가 잡히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매를 맞았다. 그래서 맞기 전에 매가 가장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를 진짜 세게 맞으면 매가 맞고도 아파요. 그리고 아파요. 다음 달에 또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우리가 약간은 좀 더 뭐 대응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조심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다음에 실제로 물가가 잡히는지 확인하려면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6월, 7월까지 조금 이제 물가 잡히는지 보고 그래야지 이제 통화 긴축이 조금씩 강도가 완화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의미 있는 반등은 그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증시에 좀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 상반기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는 기조이신 것 같아요. 하반기 정도 물가가 안정되는 거 잡히는 거 보고 그때 조금 긴장을 풀 수 있다라는 그런 대응의 말씀 주셨는데 이 긴축과 함께 또 다른 변수로 부각되는 게 우리나라는 환율이지 않습니까? 네. 환율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걱정입니다. 물론 오늘 좀 소강 상태를 나타내긴 하지만 절대치 높죠. 달러당 원화 가격이 1270원. 이게 의미하는 게 뭐고 또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동향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도 고민입니다. 네, 일단 지금 환율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원화 약세인데요. 이게 원화의 문제냐 보면 원화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가 강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달러가 강한 거는 뭐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로화든 엔화든 지금 유럽도 전쟁 가스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긴축을 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뭐 계속 그런 디플레이션에 되게 적응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긴축을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인 상황은 맞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보면은 IT라든지 이제 반도체가 이제 끌어줘야지 한국 증시가 가는데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계속 있긴 하거든요. 예. 특히 미국의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리테일 세일즈들 보면은요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주유소하고 식료품이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오니까 주유소에 돈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식품 물가 올라오니까 식품에 돈을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름 넣고 냉장고 채우고 그리고 리오프닝 하니까 여행도 한번 갔다 와야 되죠. 그런 것들 소비 지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랐으니까 대출 금리도 많이 내야 돼요. 그런 걸 하고 나면은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IT 뭐 가전제품 이런 거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이런 수출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고 중국도 지금 셧다운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되게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런 그 경기 둔화 우려하고 그다음에 물가 우려 이것들이 해소가 되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게 그 매크로 변수들이 다시 되돌릴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외국인들이 자금이 유입되면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의 이 높은 환율이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한국의 자산이 디스카운트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조금 더 대기해가면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환율에 대해서 급격한 변동까지만 안 나온다면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안정화된다면 그게 나쁘게 볼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이제 싸졌기 때문에 한국의 그 가치가 싸 보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좀 물가가 이야기입니다. 좀 잡히면서요. 예, 물가가 먼저 잡혀야 되고 경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경기가 이제 잘 버텨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좀 큰 그림으로 짜면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시장이요. 예, 제가 4월에 이제 전략을 제안을 드린 게 연준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을 것 같다는 이제 제목으로 제가 좀 주의해야 되고 디펜시브 스타일로 해서 뭐 음식료 이런 것, 자동차, 통신보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상황은 나아진 것 같아요. 물론 긴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4월 초보다는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생겼고요. 악재들은 좀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엄청 좋아졌다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 더 세게 빠진다 이런 뷰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추세적인 반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펀더멘털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어야 되고 그거는 그냥
FOMC를 지난다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안정돼야 되고 중국도 지금 코로나 방역을 너무 세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완화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자재 가격을 계속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정되는 부분이 되어야 됐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반등하고 그때 우리가 엑셀을 세게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 5월에는 아무래도 지금 보이는 거는 리오프닝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트폴리오 대응을 하되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주의해가면서 포트폴리오 대응을 하자 약간 균형 잡힌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에 리오프닝 쪽 화장품만 말씀 주셨는데 그 밖에 좀 확장해서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의류 쪽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레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여러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그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또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은 못 느끼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내수 이제 소비라든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 그래도 최악은 지나갔으나 그렇다고 강하게 어떠한 베팅의 신호를 보기보다는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또 투자 힌트로 리오프닝 정도는 볼만하다라는 관점 소비에 주목하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용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뷰와 함께 우리 시장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MTN과 함께 마지막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